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RSI가 해외 선물 매매에서 잘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RSI를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서만 활용해서 그래요. 단타 매매에서 RSI가 생각보다 분봉을 높일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오실레이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RSI를 같이 200일선과 연계해서 보면 시너지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 매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여러 번 교체하는 방식이 아닌 한 포지션의 흐름을 보고 길게 쭉 끌고 가는 매매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세 매매를 한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추세 지표를 봐야 되는가, 혹은 어떤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추세 매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추세 매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들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쉬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매매법은 정말 단순하게 제가 실전 매매에서도 이전에 많이 활용했던 방식이다 보니까 정말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정말 간단하게 좀 추세를 확인하고 읽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현재 트레이딩 알파팀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이에요. 이 메타트레이더 5는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글로벌 HTS, MTS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메타트레이더는 해외 증권사와 함께 연계해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해외 증권사와 함께 연계해서 메타트레이더를 활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그리고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으로는 하나 14,000원부터도의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는 트레이딩 알파팀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세 매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일단 전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 매매를 할 때는 단타 매매처럼 레버리지를 높게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계약, 두 계약을 평소에 매매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추세 매매를 할 땐 증거금이 넉넉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큰 변동폭을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매는 한번 진입할 때 10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우리가 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최소 100포인트나 50포인트 이렇게 타점을 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거금은 좀 넉넉하게 유지를 하고 계약수는 좀 줄이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추세 매매를 하면서 1분봉을 기준으로 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세 매매라고 한다면 분봉을 조금 더 넉넉하게 설정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최소 15분봉에서 30분봉 이상 혹은 1시간봉, 4시간봉을 보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세 매매에 내가 분봉을 얼마의 기준을 두고 설정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뷰와 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매매를 할 때 꼭 단기 분봉이 아니라 장기 분봉을 설정을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셔야 추세 매매를 좀 더 완벽하게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세 매매를 할 때 가장 쉬운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동평균선 WMA 200선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WMA 200선, 즉 가중 이동평균선이죠. 자, WMA 200선을 설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라는 게 평균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변화가 찾아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3, 4시간 간격으로 유럽 증시 개장이라든지 아시아 증시 개장이라든지 혹은 지표 발표라든지 나스닥 본장 시작이라든지 각종 이벤트들이 평균적으로 3, 4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갑작스럽게 추세가 바뀌어 나오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MA 200선을 통해서 3, 4시간 간격, 평균적으로 3, 4시간 간격의 주가의 변동성을 잡아내기 가장 짧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WMA 200선을 활용했을 때는 단기 주가의 변동성을 많이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가장 최근 주가의 가중치를 많이 반영하는 만큼 여기서 갑작스럽게 지수의 급락이 나왔을 경우에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게 WMA이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WMA 200의 값이 1분봉에서 추세를 보기 가장 짧은 이동평균선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WMA 200선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레버리지는 확실히 낮추는 거죠. 계약수는 확실히 낮게 조절하고, 여기서 우리가 WMA 200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홀딩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WMA 200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익절 전략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또한 반대로 하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WMA 200선을 이탈을 하고 하락을 했을 때는 다시 WMA 200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가 쭉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쭉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WMA 200선을 타고 올라올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익절 혹은 스위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처음 진입한 자리를 기점으로 WMA 200선을 돌파한 자리에서 익절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60포인트, 즉 240틱 정도의 뷰가 나오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 이후로 주가라는 게 다시 한번 WMA 200선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WMA 200선을 쭉 치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WMA 200선에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익절 전략을 선택을 하고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뷰가 타점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WMA 200선을 돌파를 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 자리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에서 여기서 익절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못 먹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WMA 200선을 같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WMA 뭐 300선 혹은 EMA 200선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을 여러 개 설정해 두고 그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냐 이탈이 나오냐를 함께 보시는 분들 또한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간단한 진입 자리와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물론 추세 매매라는 것도 결국에 큰 틀의 추세를 봤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저하는 자리에서 짧게 익절을 하거나 혹은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세 매매라는 것은 결국에 추세가 틀렸을 때 짧게 잘라내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손절을 하는 법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짧게 우리가 손절하는 자리에 아쉬워했다가 만약에 주가가 쭉 흘러내리면 잘못된 추세로 인해서 우리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추세 매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먹고, 그리고 손절을 할 때나 내 포지션이 빗나갔을 때는 다시 이탈을 했을 때 짧게 우리가 잘라내는 버릇도 계속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손절하기가 어렵다, 나는 짧게 익절하는 거에 분해서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에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단타 매매를 조금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두 번째 추세 매매법은 바로 RSI와 200선 그리고 장기 분봉 중에서 30분봉을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WMA 200선이 30분봉으로 두고 매매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일, 즉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봉에서도 WMA 200 값을 설정하면 일주일 동안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WMA 200선과 30분봉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RSI에 있습니다. 이 WMA 200선과 동일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RSI가 해외 선물 매매에서 잘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RSI를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서만 활용해서 그래요. 단타 매매에서 RSI가 생각보다 분봉을 높일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오실레이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RSI를 같이 200일선과 연계해서 보면 시너지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RSI를 일반적으로 70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 그리고 30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매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 방식은 30분봉으로 매매를 했을 때 더 잘 맞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200일선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여부를 보는 거예요. 이 주가가 WMA 200선 이하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타점, 익절 타점은 어떻게 잡느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RSI가 다시 29구간을 이탈을 하고 30구간에 올라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익절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혹은 RSI가 30 이하에서 이렇게 쭉 위치해 있을 때 우리가 익절 타이밍을 잡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다시 포지션이 RSI가 70 구간으로 도달을 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지션을 잡아가는 방법 또한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WMA 200선을 돌파하려고 했다가 돌파에 실패를 하고 다시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왔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WMA를 돌파하지 못하고, 즉 저항이 나온 다음에 RSI 또한 다시 꺾이는 자리다 보니까 다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한 이후에 30구간에 도달했을 때까지 우리가 포지션을 쭉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30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익절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WMA 200선을 다시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RSI가 70구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매도 포지션 혹은 익절 전략을 취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다시 RSI가 30구간에 닿았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쭉 관망을 하다가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단순하게 WMA 200선을 하나만 봤을 때보다 장기 분봉에서 RSI와 함께 연계해서 보니까 조금 더 시그널이 딱딱 들어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나는 한번 추세 매매를 해보고 싶다, 혹은 나는 추세 매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이 드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제가 설명드린 매매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수의 방향은 끝까지 예측할 수 없어요.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도 항상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추세 하락이 시작되었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하락이 나왔을 때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여기서 다시 추세의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때, 혹은 충분히 돌려나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잡는 습관도 들이셔야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해외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도의 선물 거래 가능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